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25학년도 임용고시 합격해서 이제 올해 3월부터 서울의 중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재수로 서울 중등에 합격을 했고요. 2년 동안 계속 아이패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이제 어제 교수님께서 이제 직강생 선생님들 중에 이제 패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셔서 활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PPT는 제가 좀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미지들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 이미지가 좀 잘 안 보이시면 손 살짝 들어주시면 제가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활용 이점은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저는 참고로 이제 아이패드 7세대라고 옛날 모델을 사용했고요. 굿노트 어플 사용했고 이거는 유료 버전하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은 한계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에 12,900원만 결제하면은 계속 쓸 수 있어서 금액적으로 부담은 크지 않은 장점이 있었고요.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패드를 활용해서 단권화를 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책을 가지고 스캔을 뜨는 일이에요. 이제 노량진에 여러 군데에서 제본을 해주시는데 가셔서 이제 스캔해달라고 해주시면 해주시는데 이때 OCR 키는 같이 탑재해달라고 해주셔야지 여기 있는 사진처럼 검색할 수 있어요. 만약 OCR이 안 되면은 검색이 안 돼서 공부할 때 많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OCR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2군데에서 해봤는데 어떤 지점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 미리 경험이 있으시면 OCR 잘 되는 데 가서 해주시는 게 공부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을 좀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1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학교보건, 지역사회 다 묶여서 굉장히 많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통 종이책으로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인덱스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제 목차 표시해 주는데 저희도 공부할 때 빠르게 저희가 찾는 내용을 찾기 위해서 파일을 인덱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파일을 나눠주지 않으면 저희가 찾는 단원 찾기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파일을 먼저 나눠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권은 학교보건과 지역사회 크게 나눠주고 학교보건 2회부터 보건교육, 건강평가부터 이제 보건실 운영 이런 식으로 나눠줬어요. 반드시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 인덱싱하는 목차가 많은 단원이면은 그거를 따로 빼주고 그게 적은 단원이면은 좀 크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요 나누는 방법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오긴 했는데 혹시 굿노트 해보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도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아서 이것도 같이 설명드리면은 맨 위에 있는 사진에서 정사각형이 4개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두 번째 사진이 떠요. 두 번째 사진에서 축소판 클릭해 주시고 아래 화살표 눌러주시면 2번까지 클릭해 주시면 개요의 페이지 추가라는 게 뜨세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제목 적어주시고 추가 버튼 누르면 여기 화면에처럼 이런 표시도 생기고 이제 개요 파트에도 선생님이 추가해 주신 명이 생겨요. 근데 이때 저는 이제 큰 단원명은 따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이모티콘을 따로 지정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나중에 개요 찾으실 때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기출 문제나 뭐 기출 확장 같은 거 표시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기출 문제 답은 분홍색 형광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의 규칙을 정한 다음에 단권화를 진행했는데요. 이거를 패드로 진행을 하신다면 스티커를 추가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텍스트 모양의 아이콘 클릭해 주신 다음에 선생님이 원하시는 이모티콘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걸 올가미 모양으로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가미 모양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픽 추가라는 게 떠요. 이거를 그래픽 추가하면은 나중에 한번 추가해 놓으면 이 이모티콘만 누르면 바로바로 쓰실 수 있거든요.
이게 맨 마지막 사진 확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여기 추가해 주시고 나중에 선생님 필요하실 때마다 클릭해서 이모티콘 추가하면 스티커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되고 계속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권하실 때 기출문제에 뭐 오려서 붙여 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프린트하고 자르고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게 돼요. 근데 이제 패드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저는 기출문제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학교 보건과 지역 기출문제만 따로 한 파일에 묶어놨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제가 표시할 부분을 형광펜 이렇게 칠해주고 올가미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아래 스크린샷 촬영이라는 버튼이 같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스크린샷 눌러주시면 이 공유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 뒤에 복사 또는 이미지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미지 저장은 말 그대로 앨범에 사진이 추가되는 방식이고 복사는 저장은 안 되고 다음에 붙여넣기 할 때 활성화될 수 있는 탭이에요. 저는 따로 이미지 저장은 안 하고 복사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그 기출문제를 추가하시고자 하는 페이지에 꾹 눌러주시면 붙여넣기라는 말풍선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은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이렇게 기출문제가 붙여지고 크기 조정하신 다음에 선생님이 원하시는 내용과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어떤 파트에서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빠르게 표시를 하면서 눈에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할 때 다양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류마티스열의 진단 기준을 공부할 때 구글에다가 류마틱 피버라고 이제 영어로 진단명을 쳐주시면은 관련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영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시험은 한국어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심장과 관련된 증상 특징, 반점 특징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추가해줘서 저희 단권화 파일에 넣어놨고 이걸 보면서 빠르게 외울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이미지 자체가 인출의 단서가 될 수 있어서 나중에 암기할 게 쌓였을 때 좀 더 빠르게 암기하고 인출도 잘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미지를 많이 활용한 파트가 피부 병변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피부 병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증상 특징들이 섞여서 기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매독 증상 중 하나인 경성화감은 이미지 이렇게 추가해주고 가장자리가 부푼다, 경계가 명확하다 등의 특징을 적어주면서 회독할 때 이미지랑 내용을 같이 눈에 익히도록 하고 나중에 인출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인출할 때도 빠르게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영양소가 어떤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외우는 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비타민 B12가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무엇인지 외울 때 이런 이미지를 활용했어요.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미지인데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자주 봐서 이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회독을 하면서 비타민 B12는 고기, 달걀, 유제품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이미지가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추가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암기를 하거나 회독을 할 때 비타민 B12는 뭐가 있어? B12가 포함된 음식이 뭐가 있었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러면서 이 그림에 뭐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빠르게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철분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같은 걸 암기할 때도 저는 에그 베네딕트를 떠올렸어요. 이런 사진을 하나 아예 기억을 한 다음에 이 사진에 뭐가 있었지? 시금치랑 달걀 노른자가 있었지. 그리고 에그 베네딕트는 뭐랑 같이 먹으면 좋을까? 우유, 커피, 차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한 덩어리로 외우고 암기할 때도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면은 더 빠르게 암기하고 인출도 쉬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청색질 심질환 같은 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저 최대한 이제 그런 심장의 그림 구조를 간소화한 이미지를 찾아서 이렇게 같이 추가해주면은 암기도 더 수월하게 되고 이해도 빠르게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모의고사 반이나 저희 지출분석 응용책 있는 자료, 그리고 추가 자료를 제가 어떤 식으로 첨부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그 로이의 적응 이론과 관련된 페이지에 제가 추가해둔 이미지인데요. 그 로이의 적응 이론이나 다른 지역사회 개요 이론 파트는 관련 개념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자주 틀리는 편이었어가지고 제가 자주 틀리는 문제만 이제 따로 캡처를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답은 이렇게 지워둔 두꺼운 펜으로 안 보이게 해놓은 다음에 회독할 때마다 다시 가볍게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했어요. 이건 이제 답이 그 해설이 좀 긴 파트여가지고 아예 그냥 큰 사각형 가려놨고 이제 이걸 지웠다 다시 추가했다 하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재작년에 모의고사 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이것도 틀리고 헷갈렸던 내용이었어서 이거를 핸드폰 카메라를 찍고 에어드랍을 하면은 바로 스캔 안 뜨고 이제 여기다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추가해 놓고 여기 해설도 제가 따로 적어주면서 회독할 때마다 같이 보고 풀어보면서 제가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시 문제들도 그 같이 이론서에 추가를 해줬는데요. 모든 국시 문제를 다 추가해 준 건 아니고 제가 뭐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도움되는 문제나 아니면 이 문제는 아직 임용고시 나온 적은 없지만 이거를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싶은 내용만 골라서 추가를 해놨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태아의 위치를 보고 어디에서 심음을 들어야 되는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2개만 잘라놓고 이 그림은 따로 제가 그 인터넷 찾아서 이제 추가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보건에서 리더십 파트에서 한 번 기출되긴 했지만 국시에는 나름 좀 나왔길래 이것도 통째로 스캔해서 붙여놓고 개념을 암기하면서 국시는 어떻게 나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회독을 하면은 이해도 빨리 되면서 국시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임용고시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다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이건 법정 감염병과 관련된 걸 제가 청킹을 따놓은 건데 그냥 쭉 써놓으면은 청킹도 저희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광펜을 칠하면서 좀 보기 쉽게 해놓고 이걸 이미지로 캡처를 해서 같이 관련된 파트에 이론서에 추가를 해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제풀이 반이나 모의고사 반을 들으시다 보면은 이론서엔 없는데 또 추가되는 개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해설을 그대로 보는 것보다 이제 좀 넘버링을 해서 암기를 하면은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1번, 2번 이렇게 넘버링을 하고 이 적은 거를 캡처한 다음에 두꺼운 펜으로 칠하고 해독할 때마다 이거를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용이 뭐였지? 라고 떠올려보고 이걸 지우개로 지우고 확인하면서 넘어가면서 회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혹 이제 모의고사 반이나 문제풀이 반 갈 때 모든 내용을 스캔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그 모의고사 반이나 문제풀이 반 복습을 할 때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전공은 아니었는데 교육학 파트가 좀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굿노트에서도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전 주기적으로 백업해 주는 걸 했었고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 이제 패드를 보다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그런 머리까지 아프고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나이트 시프트 모드가 있어요. 약간 좀 노란 화면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눈의 피로도가 좀 줄어들었고 인공눈물 수시로 뿌려주고 눈 영양제도 챙겨 먹으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